안녕하세요.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부 시작하는 거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오전 3시 40분입니다. 3시 40분. 일단은 오늘 이거를 깔끔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잠을 자야 저도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연세대가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9월 달이고 이제 그래서 연세대 김농로 평가 출제위원장 그리고 입학처장 하셨던 분의 영상을 3부에서 또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거 하면 이제 4시 넘어가는데요. 그래야지만 저도 이제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자고 또 내일 또 새로운 아침 우리 학생들도 또 새로운 아침에 좀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현 논술 K백현 논술 2025학년도 논술 전형 결과 분석인데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대학에서 논술 컷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논술 컷을 발표하는 대학이 한 6개 정도 대학은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요거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생색내기 결과 전형 결과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논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정말로 보수적?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어, 감추고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자, 올해 연세대 살짝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인데요. 25학년도 연세대 입결 경과 통계 자료입니다. 보면 유형별 합격 현황입니다. 이건 이제 문이과가 또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재학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영재학교. 당연히 이과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와 이과도 나눠지지 않고 과별로 나눠지지 않고 이런 거는 거의 좀 의미가 없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렇구나. 자, 써놨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는 내용들. 우리 실생활에 우리랑 어떤 관계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만 발표함. 그리고 이과와 문과를 나누지 않았고 그냥 통일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 문과와 관련돼서 지원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지 않고요. 또 충원율 나옵니다. 충원율 또 알죠. 문과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에서 이 빠지는 요 학생들은 좀 특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합격했을 때 요 정도이고요. 자, 여기선 좀 많이 빠졌죠. 자연계는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이과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수리논술로도 합격하지만 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합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과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의 특성들이 요 자료에서는 그냥 묵혀 들어간 게 너무 아쉽게 되고요. 자, 하나 넘기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의미 없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충원율, 경쟁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군요. 충원율은 뭐 계속 매년 높게 쓰니까 그렇죠. 쓴 것 중에 제일 높게 쓰기 때문에 충원율은 문과에서는 이렇다. 다만 과학고 학생들 때문에 이과에서는 충원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점수를요 언제 공개했냐면 23학년도에 논술 점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과 사회 이렇게 나눴습니다. 과별로 나누지 않고요. 인문과 사회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된. 그리고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과 단위 편차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과 단위로 주지 않고 계열도 줬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쵸? 자, 연세대학교에서 과 단위로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문학과가 오히려 특정 과들은 사회학과보다 훨씬 더 다른 경제 경륜보다 높은 과들이 어문 계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린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논술 점수 분포인데요. 이거 보면 이건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 자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 지원, 최초 합격, 총 합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과별 자료. 퉁 뭉티기로 한 거죠. 퉁 뭉티기로. 그렇죠? 그래서 가공된 자료는 좀 아쉽다. 굳이 이렇게 가공하지 말고 나이브하게 있는 그대로 좀 제시해줬으면 완전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을 좀 축여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일도 제가 좀 계속
수업이 있고 또 학생들 만나야 돼서 요 새벽 시간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왜 논술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까? 의문을 계속 가졌던 거죠. 그쵸? 과거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23학년도 설명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자, 연세대는 교과 반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반영도 안 하는 것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생색내기용 자료를 제출한 것, 뭐 이거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17학년도는 발표됐는데요. 이것도 과별 발표가 아니라 단과대학별 발표입니다. 그렇죠? 이건 인문계열 총합이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문과대학이 어문계열입니다. 근데 어문계열은요, 여기 보면 상경계열보다 높습니다. 또 낮은 점수는요, 상경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문계열은 2명, 3명 뽑죠. 그렇죠? 자, 이런 과들은 상경보다 높은 과도 나오고 낮은 과 나온다. 그냥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많은 걸 지원할지 작은 걸 지원할지 고민될 때는 내가 좀 변동폭을 큰 것을 좀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아니면 도다. 아, 내가 좀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좀 컷이 좀 낮은 걸 좋겠어. 그러면 상경계열보다는 어문계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요, 그 연세대랑 고려대는요, 원서 쓸 때 랜덤하다. 이거는 네가 원하는 데 써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그전에는 과를 이렇게 고대나 연대는, 특히 연대는 이렇게 색칠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랜덤으로 돌리면 오히려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랜덤으로 돌리니까 합격률이 정말 높아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과에 다양한 학생들이 좀 합격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랜덤으로 돌렸을 때 오히려 위험이 좀 많이 분산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대학에서는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 14학년도에는 상위 70% 평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뭐 통계학적 의미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왜 50%도 아니고 70%? 전체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했는지, 상위 70%만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죠. 이 말은 뭐 하위 30%는 변동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세대가 이렇고요. 작년에 논술 부활한 고대 좀 보신다면 고대도 좀 아쉬워요. 응시율, 충원율 정도, 그리고 일반고, 자산고 이런 거 비교했는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언론 보도 자료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시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실질 경률은 9대1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과별로 이 실질 경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논술을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은 웬만하면 다 논술 보러 옵니다. 그런데 수능 끝나고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요, 여기 나오는 결시율이 평균 50%예요. 그래서 전체 강의실에 시험 보러 오는 친구는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학은요, 결시율이 거의 70% 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횡하니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전형을 좀 말씀드렸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과별 커트라인은 역시 고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균관대도 경쟁률과 충원율, 궁금하지도 않는 것들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 이건 좀 관심 있죠, 그렇죠? 실질 경쟁률은 20대1.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 자, 재작년에서도 이렇게 17.7대1이었습니다. 그렇죠? 입시 결과 통계 자료에 응시자 뭐 이렇게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없는데요. 여기 좀 유의미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저 충족 비율 말고요. 논술 점수인데, 자, 여기 보세요. 100점 환산의 점수입니다. 글로벌 리더를 1점을 했을 때 다른 과들인데요. 글로벌 경제가 사회학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과학 계열이 경영학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시의 정배율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시 정배율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낮게 쓴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높게 쓴다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1교시에 보는 요 세 대학은요, 요 세 학과, 요 세 학과는 다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시 분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느 대학에서 얘기하냐면, 그 전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논술은 글 잘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크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출제위원장이 직접 하는 얘기고요. 채점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좀 많이 노안이 와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안이 많다는 거는 글을 작게 본다면 이게 좀 손해보는 글자들이 몇 개 나온다. 손해보는 글자들이 나온다면 채점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신다면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역시 밝히지 않았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되게 유의미한 게 있어요. 여기는 최종 실질 경쟁률 위주로 좀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내용이고요. 왜 논술 점수를 발표하지 않냐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모집 인원이 적고 매년 합격자 점수가 많이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매년 합격자 점수가 많이 바뀐대요. 이건 입학처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 개인적 답변이지만 내부에서 무척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왜냐면 원서 쓸 때 내가 서강대 경영을 쓰는 이유는 다른 과를 쓰면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높게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논술 점수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부터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뀐다는 것은 수학과 과학과 달리 논술 글읽기와 수능 글읽기는 시간이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준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준비하냐가 중요한 거는 글쓰기 위주의 학원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논술은 시험지를 줍니다. 시험지에는요, 문제와 제시문이 있습니다. 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논술은요, 우리 이제 좀 이따 3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글읽기 시험입니다. 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양대도 25학년도에 좀 의미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시면요, 그냥 표시를 했는데 상경계열 요 과들이 같은 시험지고요. 요 밑에 있는 과들이 같은 시험지입니다. 5.1, 5.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눈여겨본다면요. 자, 이렇게 인문과학 계열의 국어, 국문, 사학, 철학, 연극, 영화 여기 중에 국어, 국문이 96점. 그렇죠? 반면에 사회과학도 본다면 여기 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게 정치 외교학과예요.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정치 외교가 좀 더 높았고요. 자, 그런데 인터칼리지는 작년 경쟁률이 140대 상경계열이었지만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칼리지는 우리가 올해도 아마 좀 평균 점수는 높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도 평균가름이 오류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컷을 발표하지 않고 평균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느 과가 컷이 낮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평균이 높으면 컷도 높다라는데 항상 100% 그렇게 보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한다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랜덤하게 제일 높은 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컷은 이 당시 설명회 때 발표한 건데요. 컷은 보세요. 여기 경영 중에 파이낸스 경영이 다이아몬드 학과인데요. 컷은 자, 여기 보면 평균 점수가 90.75. 그쵸? 평균 점수가 제일 낮았죠. 그쵸? 근데 컷도 제일 낮게 나왔네. 그쵸? 제일 높은 과처럼 생각했지만 그래서 지원할 때 선생님 저는 파경 상당히 지원하기 힘든데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평균 점수도 제일 낮았고 그리고 컷도 제일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설명에서 컷 발표한 거를 제가 여기다 옮겨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이런 게 좀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되고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떤 특정한 강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대학에서 다 발표된 자료를 제가 좀 보고 거기다 이제 설명의 자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논술 평균 성적을 좀 발표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했지만 단과대별 점수는 무의미하다. 대학에서도 학과마다 점수가 랜덤화되겠다. 다만 모집 단위가 달라 합격자들이 편차가 좁냐 넓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발표 내용이 단순하면요, 이게 가공된 자료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좀 많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능 배치량은 많이 다르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머님들이 너는 그 최저는 좀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최저 없는 대학으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최저가 나오면요, 무조건 최저 있는 대학을 써야 됩니다. 길 가다가 좀 등치가 있는 중학생이 형하고 나랑 계급장 떼고 한번 싸워볼래? 라고 하면요, 절대 계급장 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단 계급장인데 이걸 떼고 싸웁니까? 자, 최저가 있는 대학은요, 무조건 내가 최저를 만족하면 무조건 최저가 있는 대학을 지원해야 됩니다. 괜히 계급장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걸 빼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 최저 맞추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대치동 논술 학원들이 좀 너무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고대나 성균관대, 그러니까 수능 보고 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수능 보자마자 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문과든 이과든 좀 이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일단 최저를 먼저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대 파이널 들었는데 최저를 못 맞힌 경우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대까지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능 보고 나서 이제 가야 될 대학과 가지 않을 대학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웬만하면 수능 이후에 자기가 시험 봐야 될 그리고 합격하는 걸 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 번씩 다 보시고요. 자, 경희대는 우리가 진짜 정말 가고 싶은 문디칸이라고 하죠. 그쵸?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한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한의회가 합격자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일 높았습니다. 작년에 저도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저희 수강생 중에 현직 교사만 3분 오셨어요. 현직 교사만 진짜 3분 오셨고 학력도 빠방한 분들 있었고 지금도 현직 교사가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 능력이 좀 있고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논술 반수로 많이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5명이 되면 당연히 컷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거 경희대 한의대는 좀 컷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올해도 분명히 좀 더 많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경희대 한의대가 평균 점수는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게 뭐 항상 정확한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 빼놓고서는 한 장 더 넘기면 작년 발표한 기준으로 본다면 한의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회계, 그다음 빅데이터, 그다음에 호텔 경영, 조리푸드보다도 평균 점수 낮았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평균 점수 낮다고 컷이 낮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웬만하면 최저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을 하시고 과를 선택하실 때는 괜히 정시 배치에 맞춰서 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조심할 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 바뀌지 않는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계속 일반적으로 높은 과들은 국어국문학과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좀 높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미디어학과는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국어 국문 그리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덕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하나도 딱 보자마자 자기는 국문과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고 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거의 국문과 덕후였어요. 그러니까 글쓰러 가는 친구였고 실제로 대학을 들어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을 하고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모든 과목을 다 A뿔 받았어요. 지금 이제 서울대 국문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상당히 그 생활이나 이렇게 사고가 저도 이제 본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상위권 국문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하위권 국문과는 좀 그게 좀 배제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은요, 좀 쭉 한 번 더 훑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손해보지 않는 대학으로 6개 대학 정리하고, 거기서 과는 좀 랜덤으로 하시는데, 좀 소수과라고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높은 과라고 해서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최저 등급이 높다는 건 실증 경력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컷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시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뒤에 모든 대학의 입시 결과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3부도 제가 한번 또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